예, 주말 잘 보내고 있습니까? 예,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 목표는요,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폭력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10대 임신 사례에 대한 모든별 역할극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예, 다음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폭력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요, 성적인 행동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누구의 간섭이나 강요에서 독립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요, 법적으로 신체 자유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청소년들이 성적으로 미숙하니까요, 그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만 13세 이상인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사회적으로요, 만 16세까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회가 개방되고요, 성적인 유혹이 많다 보니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그 소설에 나오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가 춘향전 같은 것을 갖다 예를 들어 볼 때, 과연 로미오와 줄리엣가 첫사랑이 이루어졌다면 그때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10대였으니까요. 춘향전도 방년 18세니까 뭐 글쎄요, 좀 이른 나이긴 하죠. 이랬을 때 그 10대 임신 문제, 과연 사회적으로 어디까지 용납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성폭력 문제입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인 폭력 문제를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아무리 장난스럽게 했다 할지라도, 또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지나친 경우 상대가 느끼기에 불쾌하다거나 또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면 이것은 성폭력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성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첫째는 성적인 욕구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람도 본능이 있다지만은 이성을 가진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성적인 욕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을 때에 책임감이라든가 생명, 사랑과 견주어 봤을 때 자신의 행동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한 후에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한다고 상대도 원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들은 주의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침묵이나 거절을 동의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여성인 경우에는요,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원하지 않으면 주저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안 된다고요? 또는 하지 마라. 또 불쾌하다. 이렇게 즉시 대응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폭력 대처 방법을 스스로 알아두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또 강조를 하겠지만요, 여러 가지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성적인 농담이나 장난에 대하여 그걸 자꾸 받아들이게 되면은 결국은 상대가 오해하거나 오버하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은 스스로가 원인을 제공하는 예가 있거든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만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성폭력 대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의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 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숨기지 말고요.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학교에 있는 상담이나 또는 뭐 사회기관에 있는 상담기관 또는 부모님, 선생님 뭐 이런 친구 또는 친구나 선배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죠. 세 번째는 자신을 자책하거나 비관하지 말고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아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성폭력을 당했을 때 그 당혹감이라든가 또는 그 불안감은 아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요, 자신을 지나치게 자책하거나 또 비관하게 되면은, 건강이나 또는 사회생활 하는데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이것을요, 상담기관이나 또는 그 동료들을 통하여 자신을 이렇게 아끼고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2010년 4월 2일자 중앙지에 나온 10대 임신에 관한 문제를 미션의 과제로 제시하겠습니다. 10대 부모,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눕기도 좁은 작은 단칸방에는 올해 19살인 아빠와 20살인 엄마가 생활하고 있다. 새근새근 잠이 들어있는 아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어린 부부. 아직 누군가에게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이지만은 이제는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호를 해주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들은 남들보다 일찍 부모가 되었다. 이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기로 마음을 먹었으나 그 이후부터 어려움은 이어졌다. 당장 아이를 양육하면서 드는 경제적 비용과 부족한 육아 상식 등은 어린 부부에게 너무 막막하다라는 기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과는 관계가 없고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다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 또 이성교제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요. 본의 아니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서양에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당사자가 되어보기도 하고요. 말은 못하겠지만 아이의 입장도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생명이 태어날 때 원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자의 섭리나 또는 신의 축복에 의하여 태어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의 경우는 사실 행복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때 아이 또는 이 어린 부부의 역할을 모두만해서 한번 각자 그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모든 별 발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교실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